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입니다. 이상민 증인 질문하겠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에 서울 청사를 나섰고 3시에 대통령실에 도착했다라고 국회에 본인의 당일에 행적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직후에 계엄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만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새벽 3시에 대통령실에 들어왔고 그 이전 행적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박성재 장관이랑 함께 있었습니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본인은 사무실에 있었다. 그러면 2시 한 40분쯤 출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아무리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비화폰을 쓰고 동선을 다 숨겨도 추가 수사하면 다 꼴이 밟힐 거고요.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이 증언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나오셨나 본데 증인의 증언 거부의 사유를 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진실을 말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 같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일 것 같아서 거부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소법 제148조가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오늘의 이 증언 거부 자체가 이상민 증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 죄를 감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날의 진실을 역사 앞에 그리고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술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끝까지 내란 속의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민 증인?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이랑 어떤 사전 모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상민 증인이 심지어는 계엄을 말리고 반대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증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윤석열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움직였는지 저는 정말 좀 놀라운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민 증인 12월 3일 23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한 바 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장관이 지시하자마자 10분 사이에 소방청 차장이 서울본부장에게 전화하고 소방청장이 서울본부장에게 전화합니다. 계엄 관련 경찰청에서 협조해달라.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주면 좋겠다. 협력할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계엄 건의권자이기도 하고 충무계획의 주무부처의 장인 행안부 장관이 비상계엄 중에 직접 지시를 하니까 10분 내에 현장 지휘관까지 전파가 돼서 실행 준비를 한 겁니다. 소방이. 10분 뒤에 소방청장이 똑같은 내용으로 경기본부장에게도 전화합니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성간이 단전단수 사전 계획한 바 있습니까, 증인?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 실행된 건지 추가 확인되어야겠지만 이상민 장관이 오늘 증언을 거부하고 있지만 소방청장과 소방공무원들의 증언도 그렇고 그날의 행적도 그렇고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방청장에게 내렸던 이 지시만 해도 이상민 증인은 이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확정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계엄 문건을 받은 최상목, 조태열 장관처럼 피의자 윤석열이 콕 집어 불러 모았던 8시 멤버 또한 개별적인 계엄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수사당국에서 철저하게 보안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23시 30분 윤석열이 조지호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 압박합니다. 그때 이상민 증인 뭐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3시 26분 서울청사 도착하자마자 23시 34분에 윤석열이 조지호에게 전화한 지 정확히 4분 후에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 진압 중에 지원할 거 없냐라고 물어보거나 포고령 위반이다. 자신 있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 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하지 않지만 그날의 행적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3분 뒤인 23시 37분에 소방에게 전화해서 경찰 단전단수 지원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게 윤석열이 경찰을 압박한 지 10분도 안 돼서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0시 30분에 윤석열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라고 압박합니다. 이때 증인은 긴급 간부회의 그리고 경찰은 지휘부 회의를 갖습니다. 그 직후인 0시 39분에 경찰이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설치를 요청합니다.
이 이동기지국이 출동한 곳이 딱 세 곳이에요. 국회의사당, 그리고 국회의장 공간이 위치한 한남동 공관촌, 그리고 대통령실 인근입니다. 이 공간이 어떤 곳이냐면요. 계엄 당시에 수방사 군 병력이 배치됐던 곳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0시 56분에 수방사가 서울시에 군경 합동상황실 개소를 문의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재난안전통신망은 여기 계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방사, 경찰, 그리고 소방, 서울시, 행안부가 함께 통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전다수뿐만 아니라 통신까지 끊으려고 한 건 아닌지 정황상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장관은 경찰국장을 통해서 경찰 상황을 수시로 확인을 했어요. 이동기지국을 그대로 아침까지 배치를 했고 4일 아침 외출하고 국무위원 간담회하고 저녁에 안가에서 회동을 합니다. 계엄 수습책 논의에 앞장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국회에 출석해서 처음으로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변론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실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행적은 계엄을 적극적으로 지휘하고 지원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소방의 내란에 동원하고 국회에서는 고도의 통치행위 운운하면서 변론 방향 제시하고 꼬리 밟힐까 봐 더 이상 증언하지 않으려고 사퇴하고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소방청장 때문에 꼬리 잡히지만 않았어도 거짓말 그 자리에 앉아서 뻔뻔하게 하고 계셨겠죠. 지금처럼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민 증인이야말로 재범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요. 그리고 혐의 또한 내란 중요 임무 수행으로 중합니다. 다른 이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는 이상민 증인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민 증인 동의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상민 장관의 이 비겁한 역사 죄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반드시 네, 이상민 장관님. 네.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누구나가 형사소출을 당하거나 또 유죄 판결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이 또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또 현실적 이 법적 제재 또 증언에 관한 거부를 떠나서 이 중차대한 역사적 시점에서 옳고 그름의 시비곡절은 곡학 아세의 자세가 아닌 국민을 위해서 정말 역사의 기록은 그 유물을 떠나서 반드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거부한다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일단 증언 질의응답 가운데서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자, 예, 윤건영 의원 말씀하세요. 꼭 해야 됩니까? 네. 예. 예, 그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국회에서도 제한할 수 없고 법원에서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출석하신 많은 증인들께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본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에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청문회라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 위원장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런 이해를 한다라고 제가 전제를 달고 그러나 아니면 아니다고 반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시종여일 수미쌍관으로 계속 이렇게 거부하시고 그러면은 아마 여러 시청자께서 판단하실 거 믿습니다. 자, 위원장님, 제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장관님 제가 추후에 진행 과정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윤건영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어제 피의자 윤석열 씨가 헌재에서 구질구질한 변명을 했습니다. 이준우 곽종근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이냐 아니면 참모냐 부하냐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끊어주시고 홍장원 차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고. 예, PPT 봐주시면요. 홍장원 차장께서 제공한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통화 내역이고요. 그리고 메모한 내용입니다.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주겠다. 방첩사 도와서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 이런 지시 전화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끊어주시고 곽종근 사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내용은 이미 기관 보고에서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PPT로 띄웠습니다. 12월 3일 23시 40분 헬기가 어디로 가고 있냐라는 전화를 받았고 12월 4일 날 00시 30분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 끌어내라. 문짝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 라는 답변을 제가 받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다른 부하들에게 나살자고 나 몰라라고 하는 그런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피의자 윤석열 씨의 구질구질한 변명들을 하나하나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잠깐 끊어주시고요. 김주현 민정수석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예, 12월 6일 날 김주현 수석께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날은 김용현 씨가 자진 출석하기 전날입니다. 네. 기억을 되살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통화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통화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날의 통화 내역을? 통화 내역을 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뭐 예? 특별히 통화한 기억이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PPT를 봐주시면요. 믿을 만한 소식 통해 받은 제보입니다. 경찰이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신청하자 20시 15분에 심우정 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김용현의 번호를 묻습니다. 20시 37분에 김선호 차관은 비화폰을 심우정 총장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창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이 김용현에게 2차례에 걸쳐서 검찰의 출석을 회유합니다. 이때 피의자 김용현이 이창규 1부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통령과 통화 후 말하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김용현 전 장관은 이진동 대검차장과 통화를 하고 새벽 1시 30분에 자진 출석을 합니다. 즉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셀프 출석의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비화폰 서버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윤석열 씨의 지시에 따라 비화폰 서버를 관리자에게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럼요. 좋습니다. 그러면 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불출 대장을 제출하지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 보안 장비입니다. 보안 장비. 보안 장비가 아니라 본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비화폰 서버 관리자가 차장이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삭제할 수 없다라고 버텼다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화폰 서버는 비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가 아니라 정확히
비아폰 서버에 대해서 저도 알 만큼 아니까요.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 증인 선서를 상임위- 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또 따질 겁니다. 예.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증인을 했다라고 하고 거짓말을 한 게 바로 증인입니다. 예, 비아폰 서버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에게도 비아폰을 지급한 적 있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을 못합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건 확인을 못한다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제가 정확한- 질의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불리한 건 확인하지 못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대통령의 배우자한테 비아폰을 지급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비아폰 모델의 정확한 내용까지 본인에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S20 5G 모델 비아폰 한 대를 김건희 씨에게 지급했다라는 거고요.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총리 장관 비아폰 전화번호 목록까지 장관들에게 경호처가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제가 알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알 수가 없다니요. 본인이 경호차장이고 그전에 기획실장이어서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자, 그럼 좋습니다. 본의원이 잘 아는 걸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 대통령 생일잔치 동원된 경호관, 군인, 경찰에 대해서 증인은 친구에게 생일 축하 안 해주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죠? 예,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도 친구 대통령에게 생일잔치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까? 자, 저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군에 보내거나 경찰에 보냅니다. 그 자식들이 가서 대통령 생일 잔치에 동원되는 게 상식적입니까? 생일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 군인들이 대통령의 생일 잔치에 동원되는 게 맞습니까? 의원님, 생일 잔치에 동원된 게 아니고요. 그날은 대통령 경호처 60주년 창설 행사였습니다. 자, 질의할게요. 그러면 왜 대통령 삼행시를 하고 대통령 생일 잔치 축하 노가바를 합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만입니까? 경호처 직원들을 석 달 동안이나 훈련시키고 인사 발령해서 별도로 뺀 게 지금 증인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니요. 다 제보를 받았는데요. 경호처 인사부를 동원해서 연예 기획사처럼 한 게 바로 증인 아닙니까? 왜 이 자리에 거짓말을 해요? 창설 60주년을 맞이해서 상설 60주년이 노가바하고 삼행시 합니까? 그 부분은 한 코너였고요. 한 코너라니요. 여기 영상도 다 있는데 왜 거짓말? 맞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창설 60주년 환갑입니다. 저희가 연예 기획사를 동원하거나 다른 외부 초청 인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돼서 내부 자체적으로 조그만 그래서 경호관을 동원해요. 아시겠지만 경호처는 경호처 직원뿐만 아니라 네. 경호 부대 함께 한 정리해 거고요. 아닙니다, 의원님.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의원님께서 청와대 제가 추가 질의에서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의원님께서도 청와대에 근무하실 자, 증인 저희는 하십시오. 동일하게 경호 임무 수행을 해왔습니다. 자, 증인 들어가십시오.